안녕하세요. mHive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싱글 PID 제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니까 더 깊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구글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ID 제어의 기본 개념은 다 같은데 실제 적용할 때는 시스템에 따라서 코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PID 예제 코드가 많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코드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본 수업에서 설명드릴 코드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를 따를 거고, 그래서 코드의 내용이 엄청 단순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엔 롤 피치 싱글 PID 제어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그에 드론을 올려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비행이 가능한지 실제 비행 테스트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요 제어는 이제 제 실험용 지그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비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볼 거고, 그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는 프로펠러를 달고 테스트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절대 프로펠러 다시면 안 되고요. 프로펠러를 안 달더라도 모터 회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손을 대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좀 하시고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하신 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PID 제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바로 피치축 싱글 PID 제어 시연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코드 작성하는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구현할 거 시연을 좀 보여드리면, 먼저 드론을 지그에 고정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FC에는 피치축 싱글 PID 제어 코드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구현했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전에 무선 통신할 때 구현해 놨던 GCS로 개인 송수신하는 기능이랑 또 드론 상태 데이터 송신하는 기능도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GCS 커넥트를 하고요. 개인 설정 창을 보시면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드론에 전원을 넣었더니 개인이 수신이 돼서 여기 표시가 됐죠. 지금은 다 0이란 개인을 이 FC에 넣어 놓은 상태고, 이제 개인 송신 기능을 이용해서 개인을 바꿀 겁니다. 먼저 P 개인을 55 그리고 I는 사용하지 않고요. D 개인을 29를 넣고 샌드를 했더니 개인이 잘 바뀌어서 이렇게 또 다시 수신이 됐죠. 지금은 이 아우터 개인을 PID 싱글 PID 개인으로 쓰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더블 PID까지 다 하면 이너랑 아우터 개인을 다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 축을 테스트를 할 거니까 피치랑 목표를 출력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서 이 빨간 그래프가 목표 각도가 될 거고, 지금은 피치 키가 중간에 있으니까 목표가 0도고, 그리고 키를 위아래로 조작했더니 목표가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도로 잘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지금 뒤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때가 마이너스 28도 정도가 출력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최대로 기울였을 때가 플러스 2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기울이면 잘 반응하고, 그리고 이 지그가 살짝 뻑뻑해서 실제 비행 환경이랑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드론이 뒤가 무거워서 이 상태로 놨더니 앞으로 기울였는데 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다시 뒤로 기울어지죠. 그리고 지금이 0도 정도 되는 거고, 이제 드론 아밍을 하고 P 개인이 55, D 개인이 29일 때 제어 성능이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스로틀을 좀 올렸고요. 보시다시피 뒤가 무거워서 0도의 수령을 못하고 있죠. 지금은 I 제어도 없기 때문에 PD 제어만으로는 이 뒤가 무거운 이 무게에 대한 보정이 안 됩니다. I 제어는 코드 작성까지 다 끝난 후에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PD 제어만으로는 이렇게 00, 0으로 수렴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외란을 좀 넣어봤습니다. 지난번에 팬텀2 실험했을 때처럼 몇 번 툭툭 쳐보고 그리고 잡아당기는 실험을 좀 해보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툭툭 쳤을 때는 진동이 엄청 심하죠. 이제 진동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출렁거림이 너무 심해서 비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잡아당겼다가 놨더니 목표로 접근을 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죠. 이게 D제어가 크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원을 끄고 이 게인 그대로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이 P 게인이 55, I 게인은 0, 즉 I 제어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D 게인이 29일 때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겁니다. 안을 하고 이제 호버링 시도를 했는데 지금처럼 진동이 너무 심해서 아예 비행이 불가능하죠. 네, 더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D 게인이 너무 크면 아까처럼 진동이 심해지고요. 너무 작으면 외란에 약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P 게인은 아까 목표의 수렴을 못했잖아요. 이게 보통 P 게인이 작으면 생기는 증상인데, 근데 지금 우리 드론은 P 게인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드론의 뒤쪽이 무거워서 생긴 현상입니다. 만약에 이 무게중심이 잘 맞았다면 지금 P 게인이 55였는데 그 게인도 좀 큰 편입니다. 그건 이제 실험 결과를 좀 더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적당한 게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그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도 게인 찾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싱글 PID 제어가 성능이 막 엄청 좋진 않기 때문에 게인 찾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게인을 좀 바꿔서 P 게인을 45로 낮추고 D 게인은 29 그대로 둔 상태로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샌드를 해서 이제 게인을 45, 0, 29 이렇게 바꾼 거죠. 다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높였는데 P 게인을 좀 줄였더니 지금처럼 목표에 더 수렴을 못하죠. 아까는 이렇게 목표를 중간으로 뒀을 때, 목표를 0도로 했을 때 오차가 마이너스 10도 정도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P 게인을 낮췄기 때문에 오차가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쳐봤더니 진동은 거의 아까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역시 진동은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잡아 당겼다가 놨을 때 이 패턴은 아까랑 크게 다르진 않은 패턴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목표로 수렴하는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죠. P 게인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표 각도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봤는데 목표로 수렴하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 또 뒤로 다시 앞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뒤로 눕혔다가 지금 목표를 이제 마이너스로 했죠. 그리고 다시 0도로 했을 때 뒤가 무거워서 0도로 복귀하는 속도가 엄청 느리죠. 자, 이렇게 엄청 느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에서 P 게인만 좀 낮춘 상태로 다시 비행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아밍하고 또 다시 스로틀을 높였는데 자, 이렇게 진동이 너무 심해서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앞에 거랑 지금 거랑 해서 둘 다 비행을 실패한 거죠. 자, 다시 P 게인을 줄여도 진동이 너무 심하니까 이번에는 D 게인을 좀 줄여봤습니다. P 게인은 그대로 45로 두고 I는 역시 사용하지 않고요. D 게인을 29에서 20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좀 높이고요. 지금 목표가 0일 때는 아까랑 똑같이 한 20도 정도 기울었죠. 그리고 손으로 툭툭 쳤을 때를 보시면 아까랑 비교했을 때 진동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D 게인이 29였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쳤을 때 출렁거리는 현상이 한 10번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 5번 정도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아 당겼다가 놨을 때 아까는 0도로 복귀하면서도 진동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진동도 거의 사라졌죠. 근데 원래 위치로 복귀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종기를 조작했을 때도 진동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대신 복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이렇게 몇 번 앞뒤로 또 조작을 해봤고 역시 또 이 상태로 비행을 해봤습니다. 진동이 좀 줄은 것 같았는데 역시 진동이 한 번 심해지니까 더 심해지면서 비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동이 점점 증폭되죠. 이제 P45, D20에서 각각 40, 15로 줄여봤습니다.
P가 더 줄었으니까 목표로 더 수렴하지 못할 거고 D도 줄었으니까 진동도 좀 줄어들겠죠. 다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좀 높였고요. 보시면 아까는 목표가 0도일 때 마이너스 20도 정도가 기울어졌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5도 정도가 기울어졌죠. 그리고 손으로 잡아 당겼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속도가 더 느려졌고요. 반대로 기울었을 때도 더 느려졌고 손으로 쳤을 때도 진동이 많이 줄었죠. 근데 이 진동이 줄은 게 진동만 줄은 게 아니고 제어가 약간 헐렁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또 외란에 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어가 더 안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조종기를 조작해서 목표를 바꾸면 T가 더 심하게 납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죠? 어쨌든 다시 또 이 상태로 비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실제 비행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전에 지그에서 확인했을 때는 진동이 거의 없어졌었잖아요. 근데 실제 비행을 했더니 진동이 좀 남아있습니다. 진동이 이렇게 좀 점점 심해지고 있죠. 한 번 진동이 발생하면 그게 점점 더 커져서 비행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아까 지그에 매달아 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지그가 좀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진동이 점점 줄어들었던 건데 그 힘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한 번 진동이 발생하면 그게 더 커지면서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PD 게인을 둘 다 줄였더니 아까보다는 진동이 좀 약해지면서 점점 비행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둘 다 좀 줄여봤어요. P를 30, D를 10으로 줄였습니다. 당연히 목표 0도일 때 오차도 더 커졌을 거고 외란에도 반응이 더 없어졌을 겁니다. 아밍하고 스로틀을 높여도 아예 목표 각도인 0도로 수렴을 못하고 있죠. 아예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28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외란에도 거의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툭툭 쳐도 거의 반응이 없고요. 점점 더 제어를 안 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무게 때문에 계속 뒤로 처지니까 수평을 유지하게 하려면 피치를 좀 앞으로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피치 키를 앞으로 기울여야지 수평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다시 비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좀 높였고요. 드디어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아까는 진동이 너무 세서 아예 비행이 불가능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게인을 엄청 낮춰서 제어의 효과가 미미해졌는데도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직도 출렁거림은 좀 남아있고요. 이 말은 아직도 D 게인이 조금 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D 게인만 조금 낮춰서 비행을 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인이 너무 낮다 보니까 비행을 했을 때 비행이 좀 헐렁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보시면 안정적으로 가만히 멈춰있지 못하죠. 이게 제가 조정을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워낙 비행 이 제어 자체가 타이트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앞뒤 좌우로 흔들거리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번엔 P 게인을 30 그대로 두고 D 게인만 10에서 8로 약간 낮췄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해봤더니 아까보다 진동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마치 제어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게인이 약해서 제어도 약하게 되고 있는 상태고요. 피치도 계속 제가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태예요. 피치 조작을 위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행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게 아닌 상태인 거죠. 계속 앞뒤 좌우로 흔들거리는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게인을 처음보다 엄청 낮췄더니 그래도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PID 제어의 그래프가 아니죠. 목표 각도에도 한참 못 미치고요. 외란에도 거의 대응을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실내에서만 테스트를 한 거라서 거의 외란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 상태로 밖에서 날리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거에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 휩쓸려 다닐 거예요.
P게인이 너무 작으면 목표 값에 수렴을 못하고요. 지금도 계속 P게인이 작아서 목표에 수렴을 못했죠. 그래서 목표에 수렴을 시키려고 이 P게인을 키우면 목표 값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진동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또 그 진동을 잡으려면 D게인을 높여야 되는데 이 D게인이 높아지면 다시 작은 진동이 엄청 심해져요. 이게 싱글 PID 제어의 한계입니다. 제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어 성능이 우리가 원했던 거에 한참 못 미치죠. 이번 시간에 구현할 롤 피치 싱글 PID 제어 코드는 먼저 조종기의 키 값을 목표 각도로 변환한 후에 이 목표 각도랑 비에노 080의 회전 각도의 차이를 오차로 정의합니다. 그 후에 이 오차에 P 게인을 곱한 결과로 P 제어만 한번 해보고 또 이 오차를 누적해서 I 제어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D 제어만 한번 해볼 건데 이 D 제어는 각도의 변화율로 제어를 하는데 이때 ICM2060이 자이로 센서로 D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PID를 따로따로 한번 동작을 시켜볼 거고요. 이렇게 하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다 더해서 최종 PID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10-1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폴더 이름을 10-2. 싱글 PID 컨트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실험만 할 거니까 뒤에 테스트를 붙이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요.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 두 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아이디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요. 좀 전에 복사했던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역시 큐브MX로 설정할 건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우선 싱글 PID 제어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블 PID 제어 코드도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 넘어가면 더블 PID 제어 코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코드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단 절대 프로펠러는 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직 요 제어도 안 되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달고 비행 테스트를 하면 요가 혼자 막 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하니까 절대 프로펠러 다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시연할 때는 요 제어 코드도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가 회전하지 않았죠. 이제 요 제어는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PID 제어의 기본이 되는 오차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셀프 레벨링, 각도 제어 모드에서는 목표 각도 빼기 현재 각도를 오차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오차부터 먼저 정의를 한 후에 PID 제어 코드도 각각 작성해 보겠습니다. PID 제어 코드는 1kHz 주기로 동작해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만들어놨던 1kHz if문 안에서 작성해주면 되겠죠. 이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자, while문 들어온 직후에 이 if문이 1kHz마다 반복 수행되도록 지난 시간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PID 제어 코드를 수행해주면 되고요. 그거는 이 CCR 계산하는 거 위에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차를 정의를 할 건데 변수 선언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코드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각도를 저장을 할 건데 그 변수 이름을 pitch 언더바 reference라고 하겠습니다. 피치의 목표 각도는 조종기의 오른쪽 수직 방향의 키값으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i버스에 오른쪽 수직 RV에 든 값에 뭔가 계산을 해서 목표 각도를 결정을 하는데 우선 이 값의 범위는 1000부터 2000 사이고요. 목표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할 거니까 자 여기에서 우선 1500을 빼고 이 계산의 결과에 곱하기 0.1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의 결과는 마이너스 500부터 플러스 500까지가 될 거고요. 거기에 0.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50까지 0.1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겠죠. 이제 목표 각도는 여기에 저장을 했고 그 다음 이 밑에서 오차를 정의하겠습니다. 오차를 저장할 변수는 pitch 언더바 error라고 하고요. 여기에 목표 각도 빼기 현재 각도를 해주면 되니까
목표 각도는 좀 전에 저장한 이 변수가 될 거고, 현재 각도는 BNO080의 피치 각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BNO080 언더바 피치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차도 정의했습니다. 오차를 정의했으면 이 오차의 P 게인을 곱한 게 P 제어의 결과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계산을 또 이 밑에서 해보겠습니다. 또 P 제어의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피치 언더바 P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차 곱하기 P 게인을 해주면 되는데, 오차는 이 변수가 될 거고, 여기에 P 게인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 게인은 GCS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게인 송수신할 때 사용했던 게인 변수를 사용하면 될 겁니다. 게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중에 피치의 외부 P 게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변수의 이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자, 예전에 게인 송수신할 때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었죠. 여기서 피치 외부 P 게인이 이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을 복사하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P 제어가 끝난 거고, 이 밑에서 I 제어 코드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I 제어는 이 오차를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되니까 누적할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변수 이름을 피치 언더바 에러 언더바 누적의 의미로 sum이라고 하고요. 누적이니까 자기 자신에다가 또 뭔가를 더해줘야 될 텐데, 그 더해주는 값이 이 오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오차를 바로 더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적분 개념이라서 루프타임만큼 곱한 걸 더해줘야 돼요. 루프타임은 1kHz니까 시간으로는 0.001초가 되겠죠. 그래서 0.001을 곱한 걸 누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차 누적도 끝났고요. 또 이 계산 결과에 I 게인을 곱해주면 그게 I 제어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 그 I 제어의 계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피치 언더바 I라고 하고, 자, 이 에러 누적한 값에 곱하기 I 게인을 곱해주면 되는데, 역시 피치의 외부 I 게인, 이제 이 변수의 뒤에 I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I 제어도 끝났습니다. 근데 누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누적하기 전에 반드시 이 누적할 변수를 이전에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전역 변수라면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지역 변수라면 누적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드렸던 누적하다 보면 이 값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민맥스를 좀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는 잠깐만 확인하고 또 이 코드는 안 쓸 거라서 민맥스 잡는 거는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제가 라이브러리로 드릴 코드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I 제어도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D 제어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D 제어는 ICM2060이 자이로 값을 쓴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걸 안 쓴다면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 제어의 개념이 각도의 변화율만큼 제동을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율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변화율을 저장할 변수를 피치 언더바 디리버티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각도 빼기 이전 각도 한 값에 루프타임인 0.001초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현재 각도는 BNO080 피치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 각도는 BNO080 피치 언더바 previous의 prev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전 각도가 저장된 변수가 아직은 저장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루프타임인 0.001을 나눠주면 이게 각도의 변화율, 즉 각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전 각도는 다음 루프에서 다시 갱신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 밑에서 갱신해 줍니다. 자,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현재 각도의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첫 루프에서는 이전 각도가 아니지만 그 다음 루프에서부터는 계속 이전 각도가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거 자체가 각 속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단위도 디그리 퍼 섹이 됩니다. 근데 ICM2060이 자이로 센서에서 이 디그리 퍼 섹 단위의 각 속도를 출력을 해주니까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ICM2060의 자이로 값을 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작성을 안 하고, 자, 이 부분 주석으로 막고, 이제 이 밑에서 코드를 다시 작성할 건데, 이제 피치니까 ICM 2060에 자이로 X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변수의 등값 자체가 디그리 퍼 색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0.001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현재에서 이전 값을 빼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도 다 변화율을 구하려고 했던 건데, 또 이 센서 자체가 각도의 변화율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전 값을 빼거나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 계산의 결과에 D 게인을 곱한 게 D 제어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D 제어의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pitch 언더바 D라고 하고, 자, 이 변화율 곱하기 D 게인, 이번엔 pitch out KD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D 제어는 제동을 걸어주는 의미라서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걸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더블 PID 방식에서는 각 속도가 아닌 각 가속도를 이용해서 D 제어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앞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처럼 이렇게 각 속도의 변화율을 구해야 됩니다. 각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D 제어할 때 디리버티브 킥 현상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D 제어를 이 방식처럼 직접 계산해서 구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각도의 변화율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오차의 변화율로 계산을 하면 그때 디리버티브 킥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현상이 발생하면 드론은 가만히 있고 조종기만 조작해도 D 제어가 작동해요. 근데 오차의 변화율이 아니고 이렇게 각도의 변화율 혹은 각 속도의 변화율을 사용하면 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그냥 자이로 값을 바로 사용했기 때문에 디리버티브 킥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PID 각각을 다 계산했으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서 모터 CCR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PID를 다 더해서 저장할 변수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pitch 언더바 PID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 P랑 I랑 D의 계산 결과를 다 더해서 넣어주면 돼요. I랑 그리고 마지막 D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밑에 이 코드가 단순히 조종기의 킥값으로만 모터 회전 속도 조절을 해본 거고, 그 중에 이 부분이 피치 방향 조절을 해본 거니까 이제 여기에 이 PID 계산의 결과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복사하고 이제 이 부분 대신 이걸 지우고 이 피치 PID 계산 결과를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피치축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롤은 지금 방식이랑 똑같이 구현을 하면 되는데 요 축은 생각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피치축만 할 거니까 나머지는 주석으로 좀 막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머지도 다 주석으로 막고요. 이러면 우선 스로틀 키로 내 모터 회전 속도 전체 증가 또는 전체 감소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피치 키로 피치축 PID 제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싱글 PID의 끝이에요. 코드가 엄청 간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PID 게인을 넣어주면 이 P 게인, I 게인, D 게인 이 게인들을 넣어주면 제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보고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기능 추가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PID 제어랑은 관련 없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지금 이대로 다운로드를 하고 게인을 넣고 그리고 아밍을 하면 아밍 하자마자 바로 제어가 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드론을 손으로 잡고 있다던가 혹은 드론이 좀 기울어진 채로 아밍을 하면 그때 갑자기 제어가 확 되면서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어의 결과를, 이 CCR, 이 결과를 실제 CCR 레지스터에 넣을 때 그 내용이 이 밑에 있죠. 이 부분인데, 이때 스로틀 키를 약간 높여야지만 모터가 동작하게 할 겁니다. 스로틀 키를 맨 밑으로 두면 모터가 그냥 아밍 상태로 천천히 회전하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밍이 되면 이 if문에 들어올 거고요. 디스아밍 된 상태라면 else문에 들어오면서 모터가 꺼질 겁니다. 그리고 아밍 된 상태에서 failsafe가 발생하면 다시 또 이 안에 있는 else문에 들어오면서 또 모터가 꺼지겠죠. 그리고 그게 다 아니면 이제 이 코드가 동작을 하는데 이게 실제 비행할 때 동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 위에서 계산했던 그 CCR 값을 실제 이 CCR 레지스터에 집어넣죠. 근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스로틀의 상태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을 때만 이 코드를 수행을 하고 맨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는 모터가 아밍된 상태로 약하게 회전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코드를 추가할 건데 이 코드가 스로틀 키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을 때 동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if 하고요. 스로틀 키는 i버스의 왼쪽 수직 방향 키죠. LV. 이 값이 우선 이 값은 1000부터 2000 사이고요. 약간 올라가 있을 때는 한 1030보다 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이 왼쪽 수직 방향 키가 1030보다 클 때 동작을 하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else 하고 이 밑에서 모터를 약한 속도로 회전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타이머 5에 CCR 1에 아밍 상태가 되게 하려면 11,000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약한 속도로 회전할 겁니다. 4개 모터를 다 똑같이 11,000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코드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안전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시정지 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작성한 이 PID 제어 코드도 따라 하실 분들은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똑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변수들 선언을 안 했으니까 변수 선언을 해야겠죠. 이 변수들은 지역 변수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위로 올라오시고요. 자, 이 밑에서 선언하겠습니다. 모든 변수는 다 실수 형태로 선언하면 돼요. 그래서 플롯 하시고요. 먼저 피치에 언더바 레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또 플롯 피치 언더바 p가 있었죠. 그리고 플롯 피치 언더바 에러 그리고 플롯 피치 언더바 i 그리고 또 피치 언더바 에러 썸도 있었고요. 근데 이 변수는 반드시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나머지 변수들도 똑같이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리버티브가 있었고 그리고 피치의 마지막으로 d가 있고요. 이제 모든 변수를 다 더할 피치 언더바 pid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똑같이 작성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 코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지울 겁니다. 근데 우선은 먼저 싱글 PID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i 제어할 때 나중에 민맥스만 잡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누적값을 초기화하는 거는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PID 제어 코드 작성했던 대로 돌아오시면 이제 초기화는 언제 할 거냐면 모터가 꺼져 있거나 또는 스로틀이 맨 밑에 있을 때, 즉 제어가 안 되고 있을 때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제어가 다시 시작될 때마다 다시 0부터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자 에러 썸 누적한 이 코드 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하시고요. 모터가 꺼져 있을 때는 이 모터 아밍 플래그가 0일 때죠. 그래서 이 변수에 든 값이 0이거나 그리고 5어 하시고 또는 스로틀이 맨 밑에 있을 때 아까 i버스의 왼쪽 수직 키가 1030보다 작으면 제어가 안 되도록 했으니까 역시 이번에도 1030보다 작을 때 이 에러 값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누적 값이죠. 자, 먼저 이 코드 또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이걸 안 해주면 비행을 안 할 때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밍 하자마자 바로 또 모터가 급격하게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i 제어를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비행을 하지 않을 때는 누적값을 0으로 초기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하시고 다 됐으면 다운로드 해보고 PID 제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제약 뜨면 확인하시고 OK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저는 드론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지그에 고정시켜 놨고요. 지금 이게 비행 테스트 할 때 사용하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조립을 한 모습이고 배터리도 드론에 올려놨고요. 벨크로로 고정까지 다 해놨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3DR 텔레메트리 모듈 그리고 FSIA-6B 수신기도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신기 안테나가 좀 긴 편이어서 배터리랑 같이 이렇게 벨크로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프로펠러만 달면 최종 비행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이 안테나가 뒤쪽에 있는 프로펠러에 닿으면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는 반드시 안테나를 주의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GPS 모듈은 지금 설치를 안 해놨는데 그거 설치하는 방법은 나중에 비행하기 전에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따라 하실 분들은 텔레메트리 모듈 PC에 연결하시고요. GCS 실행시키고 커넥트를 하고 먼저 개인 탭을 열겠습니다. 지금 드론에는 조금 전에 작성한 PID 제어 코드 포함해서 예전에 구현했던 모든 코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원을 뺐다가 다시 넣으면 이 개인 표시 부분에 현재 개인이 표시가 될 겁니다. 다 확인을 해 봤던 내용이고 먼저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종기 전원도 켜시고 켰더니 이렇게 개인이 표시가 됐죠. 이게 표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선 리퀘스트 올 개인 이 버튼을 몇 번 눌러보세요. 근데도 표시가 안 되면 예전에 무선 통신 때 작성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원을 넣었더니 개인이 표시가 됐고요. 이게 아까 싱글 PID로 비행 테스트 했을 때 최종 개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피치축 코드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롤 개인이랑 요 개인은 아무 영향을 안 미치겠죠. 이제 PID가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 드론을 손으로 들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게 다 끝나면 지그에 올려서 다시 또 PID를 하나씩 각각 테스트해보고 마지막으로 PID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아까는 PD 제어만 했었는데 이번엔 I 제어까지 다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지금은 피치축 한 축에 대한 PID 제어 코드가 다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개인을 0을 넣어주면 그 제어가 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PID 개인을 다 0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코드상으로는 피치축 외부 PID 개인을 사용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 개인들을 먼저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리고 샌드를 하시고 이게 한 번에 안 바뀌신 분들은 바뀔 때까지 이렇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들도 헷갈리니까 다 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개인도 다 0으로 바꾸고요. 자, 이게 샌드 눌렀을 때 드론의 개인은 바뀌는데 그게 다시 GCS로 보내질 때 잘 안 보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리퀘스트 올 개인 버튼을 누르면 다 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코드상에서 P 개인, I 개인, D 개인 이게 다 0이 되는 거니까 전체 피치 PID의 결과도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PID 제어는 안 될 거고 이 스로틀 키에만 모터가 반응을 하겠죠. 우선 그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밍을 하고요. 그리고 스로틀 키를 약간 높여야 제어가 되게 해놨으니까 약간 높이겠습니다. 스로틀 키를 조금 높이고 이 상태에서 피치 키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조작을 해도 모터 속도에 아무 반응이 없죠. 그리고 드론을 들고 앞뒤로 조작을 해도 모터 회전 속도에 반응이 없습니다. 제어를 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먼저 I랑 D 개인은 그대로 두고 P 개인만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P 개인을 약하게 10 정도를 주고요. I랑 D 개인은 그대로 0으로 두겠습니다. 샌드를 하고 이게 안 바뀌면 리퀘스트 올 개인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바뀌는 게 확인이 됐으면 센서 그래프 탭을 여시고 그리고 피치랑 셋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크게 보기 하시고 줌 아웃을 좀 하시고요. 먼저 피치 키를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조작을 했더니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드론을 들고 앞뒤로 기울였더니 이번에는 파란색 그래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밍을 하고 스로틀 키를 약간 높이고 이제 피치 키를 조작하면 모터가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피치를 앞으로 기울이면
드론도 앞으로 같이 기울어야 되니까 앞에 두 모터가 감소하고 뒤에 두 모터가 증가합니다. 근데 지금 P 게인이 약해서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리고 반대로 뒤로 기울이면 뒤에 두 모터가 감소, 앞에 두 모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드론을 들고 이제 앞뒤로 한번 기울여 볼 건데, 지금 목표 각도는 0도니까 드론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수평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앞에 두 모터가 증가, 뒤에 두 모터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뒤로 기울어지면 뒤에 두 모터가 증가, 앞에 두 모터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의 크기만큼, 이 오차의 크기에 아까 그 개인만큼 곱한 게 CCR에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목표로 수렴하도록 하는 게 P 제어의 역할입니다. 근데 개인을 조금 키워볼게요. 이번에는 한 50 정도로 키우고, 이렇게 하면 정말 크게 변할 겁니다. 자, 50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스로틀 키를 조금 높이고, 자, 키를 조작했더니 아까보다 크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앞뒤로 기울였을 때도 이렇게 모터 회전 속도가 아까보다 더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 게인이 크면 목표에 빨리 수렴하고요. P 게인이 작으면 목표에 천천히 수렴하겠죠. 이번엔 P랑 D를 0으로 두고 I 게인을 넣어 보겠습니다. I 제어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제 P랑 D 게인은 0으로 두고 I 게인을 10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 게인은 아니에요. 제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고, 실제 게인은 이거보다 많이 작을 겁니다. 어쨌든 게인 바뀐 거 확인하시고 그래프 탭에서 또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조금 높이고, 지금은 오차가 거의 0이니까 내 모터의 회전 속도가 같죠. 근데 조종기를 조작하면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 오차를 누적하면서 모터를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치키를 앞으로 조금 기울였더니 뒤에 모터가 점점 빨라지고 앞에 모터가 점점 느려지고 있죠. 더 키를 많이 기울일수록 더 빨리 누적이 되죠. 그러다가 목표를 0으로 두면 지금 이제 오차가 0이 되면서 P 제어 같은 경우는 다시 모터 속도가 같아졌는데, I 제어는 이전에 누적된 게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터도 이전의 속도를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계속 앞에 모터는 느리고 뒤에 모터는 빠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치키를 반대로 기울여야지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누적이 되면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목표를 0으로 두면 자, 내 모터가 거의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을 앞으로 기울이면 또 오차가 발생하면서 이게 누적이 되면서 앞에 모터가 점점 증가하고 뒤에 모터는 감소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평이 돼서 오차가 거의 0이 되면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 다시 뒤로 기울이면 또 이 오차가 누적되면서 뒤에 모터가 빨라지고 있죠. 앞에 모터는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이제어의 역할이고, 우리 드론은 뒤가 좀 무거워서 계속 처지잖아요. 그걸 이 아이제어가 좀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지그에 올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P랑 I 제어를 끄고 D 제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P랑 I를 0으로 두고요. 이번엔 D 게인을 한 20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탭을 여시고요. 지금 D 제어는 각도의 변화율, 즉 각 속도로 제어를 하죠. 그래서 피치 키를 조작해도 모터 속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밍하고 스로틀 키를 조금 높이고요. 피치 키를 조작해도 이렇게 모터 속도에는 변화가 없죠. 만약에 각도의 변화율이 아니고 오차의 변화율로 계산했다면 지금처럼 피치 키를 조작하면 모터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막 드르륵 대면서 이상하게 동작합니다. 그게 디리버티브 킥 현상이고요. 우리는 각 속도로 제어를 하니까 그 현상이 없습니다. 이제 드론을 들고 앞뒤로 기울이면 D 제어는 제동을 걸어주는 거니까 앞으로 기울이면 이제 제동이니까 힘은 그 반대인 뒤로 가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울이는 동안에는 앞에 모터가 증가하고 뒤 모터가 감소합니다. 앞으로 기울였더니 앞에 모터가 증가, 뒤 모터가 감소했죠. 그리고 뒤로 기울이면 또 그 반대로 뒤가 증가, 앞이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D 제어의 역할이고요. 지금은 프로펠러가 없어서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프로펠러 달고 지그에 올려서 확인해 보면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지그에 올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그에 올려서 PID 제어를 다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프로펠러 끼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구경만 해보세요. 먼저 좀 전처럼 PID 각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PID 제어를 다 하면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P 게인만 30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넣고 이렇게 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목표인 0도에 아예 접근도 못하고 있죠. 그럼 이제 P 게인을 조금 키워서 한 80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키를 좀 높였더니 그랬더니 이번엔 게인이 너무 커서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뒤가 무거우니까 계속 뒤쪽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P 게인이 너무 작으면 목표에 아예 수렴도 못하고 너무 크면 이렇게 진동이 커지면서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I 제어만 또 동작을 시켜 볼 건데 P 게인을 0으로 두고 I 게인을 10을 넣어 보겠습니다. I 제어는 오차를 누적하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오차의 방향이 바뀌면 누적하는 값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또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좀 높였더니 지금 이 오차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방향이 바뀌면 이제 그 오차 누적한 값이 점점 마이너스가 되면서 또 언젠가 0이 되면 이렇게 부호의 방향이 또 바뀌면서 또 다시 이걸 누적하고 다시 앞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I 제어는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근데 I 제어는 미세 오차를 제거하는 용도여서 게인을 지금은 10을 넣었는데 이렇게 게인을 크게는 안 넣어요. 근데 저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본 거고 I 게인이 더 크면 이제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거고 작으면 또 작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D 제어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게인을 다 0으로 넣고 모든 제어를 다 끄고 그리고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높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예 제동 효과가 없죠. 이제 D 게인을 한 20 정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밍을 하고 또 스로틀을 높이고 또 왔다 갔다 해볼 건데 이렇게 약간 제동 효과가 좀 생겼죠. 그리고 게인을 이번엔 40을 넣어 보겠습니다. D 게인을 키웠더니 이제 제동 효과가 너무 커지면서 오히려 진동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최종 비행 테스트 했을 때의 게인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게인이 30.08이었죠. 우선 그대로 똑같이 넣고 그리고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좀 높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 비행이 가능했던 그 게인이었고요. 스위치키를 조작하면 앞뒤로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귀가 무거워서 계속 처지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진동이 그렇게 또 심하진 않죠. 거의 잔진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I 게인을 넣을 건데 I 게인은 보통 P 게인보다 한 100분의 1 정도로 작게 쓰는데 미세오차 잡을 때는 그렇게 하고 저희는 미세오차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게인을 조금 크게 넣어 보겠습니다. 한 5 정도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좀 높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점점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그리고 중간에서 딱 멈춰서 수평을 유지하면 좋은데 I 제어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진 않아요. 미세 오차만 잡는 용도지 지금처럼 이렇게 오차가 크면 이 오차는 I 제어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피치 키를 앞뒤로 조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고 계속 앞뒤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좀 전에 실험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하지 않았죠. 지금 구현한 각도 제어 방식의 싱글 PID는 단순히 목표 각도랑 현재 각도의 차이만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쪽이 무거운 경우에는 이게 제어에 반영이 안 됩니다. 뒤가 처지니까 목표 각도로 접근하게 하려면 이 P 게인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수록 오버슈트랑 언더슈트가 더 커지고 많아지고요. 그걸 줄이려고 D 게인을 높이면 잔 진동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또 그 처지는 걸 I 제어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미세 오차 수준이 아니고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오차 제거가 안 되고 오히려 앞뒤로 더 크게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만약에 우리 드론이 앞뒤 균형이 정말 잘 맞았다면 그래도 싱글 PID로 어느 정도 제어가 됐을 거예요. 근데 뒤가 무거워서 계속 처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뒤에 모터에 얼마만큼 고정값을 더해서 강제로 뒤에 모터를 더 빠르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오프셋을 주는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무게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또 무게중심이 바뀔 때마다 더해주는 값도 바꿔줘야 돼서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싱글 PID로 회전익을 제어하기 어려운 이유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의 오차만으로 제어하는 개념이 아닌 새로운 제어 개념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싱글 PID의 변형인 더블 방식을 사용해 볼 거고 또 개념을 설명드리고 코드 작성하고 실험도 해보는 순서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싱글 PID 제어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